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그리고 논평가 직설이고요. 자, 예,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서 1박 2일 동안 여기 이제 일본의 이제 총리 이 기시다 총리를 오늘 만나게 돼 있죠. 예, 여기서는 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간의 이제 회담 뒤 공동회견 이 신안보 경제 협력도 이제 구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16일이니까 오늘 이제 일본을 가겠군요. 예, 지소미아 수출 규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소미아 수출 규제 테이블에 올려 징용법, 해법 등 관계 정상화 방안 논의 1피고 기업 미래기금 참여 방식 기시다 사제 내용 응급 수익 관건 이 일본 언론이 그저 기시다 이제 총리가 올 여름에 답방도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 식으로 나왔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당일인 16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고 신안보 경제협력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을 하는 것은 12년 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제 마지막으로 된 뒤에 이제 12년 만이죠. 일본 교토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이름은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히로시마 개최 주요 정상 7개국 G7 이 정상회의에 답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한일 정상 신안보 경제협력 구상을 밝혔듯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을 재개한 것으로 한일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정체되는 악순환의 거리를 끊고 이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안 검토는 윤 대통령의 방일 계기로 상호 방문의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 관계 개선에 이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이 한일 셔틀 외교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도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정상회담 뒤 양 정상은 일본 총리 공간에서 이 부부 동반 만찬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배석자를 최소한 채 2차 만찬을 이어간다. 예,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런 이제 후속 대책이 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16, 17 방일 일정이 나왔죠. 16일 동포 간담회가 있고요. 그 뒤에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양국 정상 부부 만찬, 그리고 정상 간 2차 만찬이 있고요. 이 한일 의원연맹 소속 주요 인사 접견, 그리고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그리고 개의에 대해서 양국 대학생 대상으로 강연이 있다 그러죠. 자, 한일 정상회담 시 이 강제징용 배상 및 사죄 관련 쟁점, 그리고 보도서는 어느 정도 나왔죠. 이 배상 기여, 그러니까 미래청년 기금의 이 일본 피고 기업 참여 직접 명시가 여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일반 기업들, 한국 정부 산하 이 재단의 재원을 기여 여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이 선언에 통전한 이 반성과 사죄, 직접 언급 여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유튜브나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기시다 만찬은, 20,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기시다 2차 만찬은 128년 된 경양식 집에서, 이 돈가스 발생지로 알려진 랭가테이, 일본 언론은 오므라이스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히 만찬을 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기가 이어질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이례적으로 만찬을 2번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번째 식당으로 이 128년의 역사의 경양식 집인 랭가테이가 거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소리가 문재인 때는 이것이 아예 진일보가 안 되었죠. 그리고 죽창가라 부르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놓았던 일도 뒤집어 엎어버렸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결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 대통령은 아무 소리도 하고 있는데 독도까지 내줄 건가. 참, 이런 식으로 하면요, 결국에는 방법이 없죠. 예.
내용이 전부 다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뭐 기업인들도 가죠. 뭐 이재용 삼성 회장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갈 것이고, 정의선 이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이 대표도 이 동행을 한다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누구처럼 어디 가서 뭐 시간만 때우고 뭐 호원밥이나 먹고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붙이고 싶다면은 어, 이 썩은 나무 한 그루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고, 우리가 그렇죠. 일본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국익 차원의 외교,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양보를 했으니까 우리가 또 일본에게 또 받을 것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누구처럼 그리고 친일을 자꾸 뭐 하고 이것을 뭐 정쟁에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뭐 더불어민주당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해결 방법이 이 남항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제대로 된 이 사과와 그것을 이제 뭐 약간은 미흡하지만은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지, 이 과거의 얽매에서는 이 합의 자체라는 것이 진입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두 정상 간에 이제 회담이 또 기대가 되죠. 특히 이런 사람들만 내놓고는 말입니다. 이재명과 이런 사람들 뭐 답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은 맨날 은근히 보면은 그것은 뭐 말린 척 하면서 이제 약간 역성을 들어주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현 주설자 이제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 하루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